안녕하십니까. 소화기계 마지막 파트 영양 불균형, 지난번 비경관에 대한 강의를 했고 오늘은 PEG와 총 비경구 영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긴 소화기계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로술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왜 위로술을 해야 하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1번, 안전한 적용과 비용 절감. 위로술이 안전하진 않겠죠. 절개를 하고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다. 이것은 비경관에 해당하는 거고. 2번, 간염성 합병증을 최소화. 아니죠. 이것도 비위관에 대한 거고요. 위로술은 오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이고, 3번 장기간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물과 수분을 주입할 목적.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위로술의 목적입니다. 장기간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음식물과 수분을 주입하는 목적.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술을 적용하는 거죠. 4번 금식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위관이나 TPN 얘기죠. 금식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그래서 틀린 답이 되는 거고. 5번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말초혈관을 통해 공급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TPN이죠. 그래서 위로술 목적은 장기간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물과 수분을 주입할 목적으로 위로술을 한다. 이것이 위로술의 목적이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영구적 위로술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영구적 위로술이 있고 일시적 위로술이 있는 거죠. 영구적 위로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강으로 섭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 수술 후 바로 관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 위로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이것이 영구적 위로술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영구적 위로술에 대한 것은 언제 영양 공급이 가능한가? 시술 후 24시간 동안 금식 유지하고 항생제 투여합니다. 왜냐하면 경피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목적에 의해 개복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경피적이건 개복이건 친습적이잖아요. 항생제 투여합니다. 그리고 3번 1일 전부터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 투여를 중지한다. 왜 그렇죠? 왜 투여를 중지해야 되나요? 오히려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금식을 합니다. 4번 복부 팽만감, 통증, 배액 누출, 구토 등의 증상이 없으면 PEG 튜브를 통해 물과 10% 포도당을 점차 증가한다. 그렇죠.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통증이 없거나 배액 누출이 안 되고 구토 등의 증상이 없으면 PEG 튜브를 통해 물과 10% 포도당을 점차로 증가를 해서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 12시간 동안 금식 유지하고요. 이것이 영구적 위로술 시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술 후 바로 관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일시적 위로술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위로술을 한 다음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배액색은 이라고 합니다. 누출되는 배액색이 어떤 것에 따라서 즉시 알려야 하니 이런 문제죠. 1번 짙은 선홍색. 그렇죠. 답 바로 나왔네요. 짙은 선홍색. 이것은 출혈을 의미하죠. 노란색은 담즙이 가라앉았을 때 색인 거고 3번 담즙색 아닌 거고요. 4번 검붉은색은 오래된 혈액색이죠. 그래서 즉시 알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옵저베이션 하면서 그 양상을 봅니다. 옅은 선홍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24시간은 지났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배액색은 짙은 선홍색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피적 내시경 위로스를 받은 환자가 퇴원하려고 한다. 이 환자에게 퇴원할 교육 내용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퇴원하는 환자에게 어떤 것을 교육하게 되나요? 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퇴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1번 관주의 피부에 매일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라고 한다. 우리가 루스를 한 환자에게 무엇을 바르라고 할까요? 피부 보호제라든가 바셀린 등을 바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항생제를 바르라고는 우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인 거고요. 2번 식이 공급 후 1시간 동안 척유를 유지하라고 한다. 척유는 어떤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겠죠. 우리가 식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침상머리 올린 상태로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인 거고요. 3번 관삽입 주위 피부를 물과 비누로 매일 씻는다. 그렇습니다. 물과 비누로 매일 깨끗이 청결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있고요. 4번 피부 공급 후 멸균적으로 관을 다룬다. 멸균적으로 관을 다룰 필요는 없어요. 하면은 좋은 거지만은 굳이 집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손 항상 씻고 관을 다루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5번 영구적 위로관을 시술했어도 식이주입은 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영구적 위로관 시술은 24시간 정도 주의를 지켜봐야 되는 거 있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위로수를 받은 환자의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의 간호중재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수를 받은 환자의 시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번 음식물의 온도는 실온보다 낮게 준비한다. 실온보다 낮아야 할까요? 안 되죠. 체온 정도의 온도 따뜻하게 그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있고요. 2번 한 번 시기를 투여했기 때문에 음식물 주입 전에 위 내용물의 양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항상 리거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있고,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이다. 3번 보겠습니다. 식후 침상머리를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올려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준비해야 할 때 대상자의 간호중재는 전, 중, 후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건 식후 간호중재잖아요. 침상머리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올려주는 거, 이게 맞는 답인 거고요. 4번 식이 후 관주의 피부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다. 항생제 연고 도포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4번 틀린 답인 거고요. 5번 음식물 주머니와 튜브는 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72시간마다 교환한다. 72시간마다 교환해야 되나요? 24시간마다 교환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음식물 주머니와 튜브.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관장통 있죠. 관장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음식물 주머니와 튜브는. 그래서 음식물 주머니와 튜브는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PEG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L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L튜브 자체는 L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또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머니와 튜브는 당연히 24시간마다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청결을 유지를 하고 살균 처리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깨끗한 끓는 물에 자비소독을 살짝 한다거나. 그래서 음식물 주머니와 튜브, 음식물 공급하는 통 24시간마다 교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EG 같은 경우나 L튜브 같은 경우는 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관을 세척을 하는 거고요. PEG도 다를 바 없죠. 이렇게 배속해서 음식이나 약물 투여 후 생리식염수나 물로 관을 세척합니다. 물은 한 30에서 50ml 정도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거고요. 근데 위를 세척을 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위 세척할 때의 얘기인 거고요. 많은 양을 주고 물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L튜브 이 관 자체를 통과하는 것은
먹는 물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로 주면 됩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트륨이 씻겨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리식염수와 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위를 세척할 때는 반드시 생리식염수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영구적 위로수를 시행한 환자의 합병증 사정을 해야 한다. 합병증 사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위로수를 마지막으로 합병증 사정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합병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체액 결핍의 정상인 피부 점막 건조, 소변량 감소, 기면, 체온 하강이 나타나는지 살핀다. 어때요? 합병증 사정으로서 괜찮죠? 2번 폐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지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한다. 어때요? 합병증 사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심호흡과 기침 격려해야 되는 거 맞죠? 3번 식이 공급 시 튜브 위치 확인한다. 그렇죠. 위치 확인을 해야 식이 공급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들어가고 나서도 전, 중, 후로 괜찮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4번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핀다. 그렇죠. 영구적 위로수를 가진 환자의 합병증 사정 그 네 번째 맞습니다. 5번 하루 식이량이 얼마나 섭취하는지 살핀다. 하루 식이량을 살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죠. 이 품목은 합병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하루 식이량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살핀다.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영구적 위로수를 가진 환자의 합병증 사정 그리고 PG 이러한 합병증 사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관을 통해서 시계를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체액 결핍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줘야 되는데요. 체액 결핍의 정상이 어떤 것이냐? 건조한 거죠, 피부가. 그리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이 두 개만으로도 체액이 결핍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체액이 결핍되다 보면은 잠이 와요. 기면 상태로 빠지는 수가 있고 또 체온 하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네 가지가 체액 결핍의 정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첫 번째로 살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스피레이션이죠. 폐합병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지 심호흡이라든가 기침 격려를 하고 숨소리 잘 우리가 사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튜브 위치 중요하죠. 튜브가 잘못 들어가면 폐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 확인 항상 잘 해야 되는 거 있고 길이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혈당, 저혈당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조심해야 되는 합병증은 신목소리라든가 복부 팽만이라든가 점막 건조라든가 덩어리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 위로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 비경구적 영양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갈 건데요. 총 비경구적 영양요법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3개가 있죠. 빨리 들어갔을 때와 늦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빨리 들어갔을 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는 조치를 또 어떻게 취해줘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